앞편에서 수두증의 정의와 수두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그러면 수두증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서양의학에서 이 수두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보면요. 서양에서 치료는 일단 대부분은 이 션터 수술에 많이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션터 수술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삼내실, 제3내실 천궁술이라는 게 있어요. 삼내실 바닥에 구멍을 뚫어주는 방법이에요. 약물 치료는 사실 수두증 치료에 대한 약물 치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두증이 있으면 일단 루틴하게 항경련제를 투여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인데요. 이 항경련제도 사실은 그 고열에 대한 부분 또는 뇌압이 되게 높은 경우에는 항경련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요. 만약에 허약해서 생기는 수두증이라든지 또는 뇌척 수액 자체가 정체가 돼서 생긴 수두증인 경우에 항경련제 복용이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자, 이러한 서양의학의 치료는 수두증에 대한 증상 치료에 불과해요. 대증 치료라고 해요, 이걸. 원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수두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실제로 어때요? 인체 자체의 허약이나 또는 뇌촉색 자체의 흐름을 느리게 하거나 또는 뇌촉색 자체 흐름이 막혀버리는 인체 내부의 어떤 문제에 기인된 결과라는 거죠. 그 원인 자체의 치료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수두쪽으로 인한 2차적인 손상, 인지장애나 발달장애나 이런 부분의 뇌 손상 자체도 더불어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원인 치료가 안 되겠죠. 대증 치료니까. 수술이나 약물 복용 후에도 원인에 따른 손상은 지속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발 원인 자체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 션터 수술 자체나 천공술은 원인의 치료보다는 일단 물이 차여 있으니까 물을 뺀다는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고 있어서 원인 치료가 안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서양의학에서 아마 수두증 진단을 받으면 션터 수술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될 거예요. 이 션터 수술이 뭐냐? 자, 션터 수술을 한 애의 사진인데요. 자, 션터 수술은 전신 마취하고요. 머리에 일단 구멍을 뚫어요. 이 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고 이 카테타, 여기 카테타 여기에요. 카테타를 대뇌를 관통을 해서 뇌실이죠. 그러니까 보통은 측내실 쪽에 이 카테타의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실 물 펌프죠. 물 펌프를 하나 붙여서 이 카테타가 그 피부 아래, 뇌실에서 뇌척수액을 뽑아서 피부 아래쪽으로 관을 쭉 연결을 해요. 보통 흉곽이나 복강에 이 배출구를 만들어줘서 그쪽으로 뇌척수액을 뽑아내는 어떤 장치를 붙여주는 게 션터 수술이에요. 대개는 복강으로 많이 하고요. 복강이 안 되는 경우에 흉곽에 션트 자체 배출구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 션트 수술 자체는요. 자, 션트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자, 수도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애들요. 또 사내실이 완전히 폐색된 경우, 그리고 조직의 변성으로 완전히 뇌축색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리고 급격하게 뇌압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왜냐하면 위급 상황이기 때문에 션트 수술로 급하게 증상을 감소시켜주는 치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션터 자체를 무조건 수두증이 있으니까 무조건 션터 수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게 서양의학의 이제 신경학과 의사들의 생각이지만 실제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션터 수술은 원인 치료가 아니고 무료 단지 뽑아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떤 급성기 상황이나 증상 자체 조직의 기형이 되게 심하거나 또 우리가 약물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내는데 시간이 필요한데요. 시간을 벌기 위한 방법인 경우에 한해서 션터 수술을 하는 것들이 유용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뇌압이 되게 높고 조직이 막혀 있는 것 상태. 그러니까 비교통성 수두증일 때는 션트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교통성이라든지 또 원인을 뚜렷하게 알 수 없고 뇌압이 높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 조직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두증이 나타나 있는 경우는 션트 수술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션터 수술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문제점 하나씩 보면 일단 수술이니까 감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선천적인 미숙가인 경우나 면역이 약한 애들 같은 경우는 수술로 감염이 일어나면 또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죠.
또 션터도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오작동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막힘이 많이 발생되고요. 보통 한 두세 번 정도의 재수술을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장치는 아니니까 또 수술을 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머리 쪽 자체 어떤 이물질이겠죠. 이물질 자체를 하나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것도 문제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수두증의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할 수 없는 게 션터 수술이에요. 역시 대증 치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또 제3내실 천궁술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 아까 우리 그 그림에서 보면 3내실이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수도관 자체가 그 측내실과 3내실 아래쪽에서 어때요? 수도관 자체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이쪽이 막혀버리거나 협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3내실 바닥에 구멍을 내서 내축 수액이 수도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주막 공간으로 배출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역시 막혔을 때 활용할 수 있어요. 비교통성 수두증에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교통성 수두증에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3내실 천궁술로 효과가 미미하면 역시 또 션터 수술을 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역시 그냥 수두증은 그냥 션터 수술이다 하라고 거의 루틴하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지금 수두증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또 션터 수술보다 수술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3내실 천궁술의 조건들을 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수두증을 션터 수술 이외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건데요. 근데 저희 배독생기 한의원에서 하는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원인 치료를 하자는 게 제 생각이고, 실제로 원인 치료를 하면 어때요? 수두증뿐만 아니라 수두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지나 발달 장애, 그리고 나머지 증상, 자각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볼까요? 근본적인 치료라는 건 원인 치료를 하자는 건데, 수두증 자체 유발하는 원인을 아까 제가 분류를 했을 때 보면, 자, 몸 자체가 허약한 상태. 이게 몸 자체가 허약하다는 건 머리가 허약하다는 게 아니죠. 물론 머리도 허약해져 있어요. 근데 인체의 어떤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나머지 장기 쪽에 허약한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머리 쪽 자체도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수두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이유로 인체 내부의 혈액순환이나 기운의 순환 자체가 잘 안 되면서 역시 물 흐름 자체가 안 되는 증상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왜 순환이 안 되느냐 하는 원인을 일단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고열에 의해서 수두증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이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자, 허약 상태는 어때요? 보강을 해야 돼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조직 자체가 약하고 힘이 없는데 션터 수술 하나 박아놓고 애가 잘 크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원인 치료가 되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겠죠. 자, 정체된 것, 막힌 것. 우리가 보통 혈액순환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을 잘 소통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뇌척 수액 자체만 소통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인체 전반의 혈류나 또는 기의 흐름들 자체 또 물의 대사 자체들을 원인 상태를 파악해서 소통시켜 줘야 돼요. 또 열이 나는 경우, 고열의 손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열을 또 내려줘야 되겠죠. 내려주면서 나머지의 증상들의 문제가 있다면 역시 치료해야 돼요. 이런 개념을 갖고 수두증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보는 건 수두증이니까 어떤 물리적인 조치를 한다 하는 게 아니고요. 수두증도 하나의 병증인 거죠. 병 증상에 불과한 거니까 이 증상의 유발 원인을 찾아서 그 유발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 이 증상 자체는 어때요? 제거가 되거나 이 증상으로 인해서 인체 손상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두증 치료 자체의 목표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요. 일단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해주는 것, 그리고 정상적인 인지 발달을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이에요. 또 자각 증상들, 여러 가지 두통이나 구토나 구역이나 기면증이나 또 뭐 경련 발작이 일어난다든 등등의 어떤 모든 증상을 제거를 해주는 게 목표여야 돼요. 단순히 수두증이니까 물을 퍼내는 게 목표다라고 설정을 하는 것 어때요? 션터 수술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체 전체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치료 목표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인들은 경우는 수두증 자체가 어때요? 2차적인 거라겠죠. 유발 1차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왜 이제 우리 뇌출혈이 생겼다든지 또는 중풍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또는 약물의 부작용들 또는 어떤 스트레스나 화병에 의해서 머리 쪽이 열 손상을 받는다든지 또는 감염 등등의 어떤 1차적인 원인 상태를 일단은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자각 증상들, 요실금이나 보행장애나 이런 것들을 역시 또 제거해 주는 걸 치료 목표로 봐야 돼요. 뇌척수액은 뇌 발육이나 뇌압, 특히 뇌압의 균형이 맞다면요, 굳이 억지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좀 뚱뚱한 사람이 있고 좀 마른 사람이 있듯이 뇌척수액이라는 건 병리적인 물질이 아니고 뇌와 척수를 싸고 감싸고 뇌 척수를 보호하는 생리적인 물질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뇌척수액을 무작정 다 제거하는 게 정상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다만 조건이 뇌 발육이나 뇌압의 균형이 맞다면이요. 인체 자체의 허약 상태라든지 막혀 있는 상태라든지 열에 대한 손상들 자체의 원인들을 다 제거를 해주면 뇌척수액은 어때요? 자체적인 균형이 맞아져서 더 이상 악화되거나 그걸로 조직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 뇌압이 높고 뇌척수액이 과잉 상태로 뇌가 압박받는다면 뇌척수액을 실제로 제거하는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물 치료를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무작정 수두증이니까 물 빼자라고 치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 상태를 먼저 제거를 하고, 다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뇌척수액 자체를 실제로 많이 배출을 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수두증 자체를 치료한 케이스들을 간단하게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남자 10세인 남자고요. 신생아 때 뇌출혈로 인해서 수두증이 발생된 거예요. 이렇게 뇌출혈이 있었던 거죠. 자, 1개월 때 이미 션터 수술을 받았고요. 자, 3개월 때 션터 수술을 했지만 사시가 되게 심하게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션터 수술 자체가 어떤 모든 증상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7살 때 역시 사시 수술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신생아 때 뇌출혈을 유발한 어떤 원인 상태가 제거가 되지 않았고, 신생아 때 보면 어때요?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열이 많이 있었다든지 또 허약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자체는 해결해 주지 못했고 션터로 물을 빼고 있으니까 허약 상태나 원인 상태가 남았기 때문에 발육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그 발달 지연도 역시 생기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뇌척수액이 증가돼서 수두증이 재발했다는 거죠. 션터 수술을 했지만 역시 어떻게 원인 치료가 안 되니까 애가 크고 난 뒤에도 다시 수두증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션터 수술 자체가 수두증 자체를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2010년도 9월 달에 네오노 한약 치료 시작해서 저한테 온 건 2010년도 9월 달이었어요. 올 때 증상은 안구가 아직 좌우로 계속 심하게 흔들렸었어요. 사시가 있고요. 또 두통도 있고 감기로 인한 미열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뇌압이 계속 높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왔는데요. 일단 나이가 10살이니까 어때요? 아기는 아니에요. 아기는 아닌데 아기 때 수두증 진단 받자마자 션터 수술 하나에 의존해서 계속 왔지만 실제로 10살이 될 때까지의 발육 과정이나 하는 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예를 보고 한 거는요. 이 미열이 계속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기 어릴 때부터도 어떤 미열에 대한 손상이 계속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항상 뇌압이 조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돼요. 그러니까 션터 수술 자체가 실제로 뇌압이나 이 열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면역이 약하거나 몸 상태가 허약 상태가 있는데 그걸로 계속 감기 걸려서 열이 계속 나니까 머리 쪽 자체에는 어때요? 뇌척수액 자체 분비가 열 날 때 더 많이 되고 안 날 때 또 이게 몸이 약해지니까 흐름이 느려지고 하니까 수두증 자체가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왔다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약물 치료를 했고요. 6개월 후에 안구 산동이 많이 좌우로 흔들리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두통이 줄어들었고 머리에 있는 열감이 많이 감소가 됐고 약물 6개월 동안 키가 많이 컸어요. 왜냐하면 허약한 부분을 계속 보충을 하고 몸에 불편한 상태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몸 상태가 많이 편해졌다는 거죠. 자, 치료 11개월 때 션트를 제거를 했어요. 자, 어차피 이제 션터 수술 자체가 원인 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10세 정도 되면 이때도 수두증 자체 증상 자체가 계속 원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면 션터 수술 자체 션트를 가지고 어때 수두증을 조절해야 되지만 사실 이미 션트로 전체적으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몸 상태를 보강하고 난 다음에 션터 자체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 11개월 후에 션트를 실제로 제거를 했어요. 물론 제거하기 전에 제가 그 션터 제거해도 되도록 약물 처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치료 12개월 후에 션트 제거 후에도 어떠한 악화 증상이 없었고요. 꾸준히 호전 반응을 했고 안구 산동은 현저히 감소됐고 나머지 자각 증상들, 두통이나 머리에 열이라든지 몸에 어떤 문제들이 거의 해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면 치료를 하면 누구나 션트를 제거하느냐 하는 건 아니에요. 아기들 같은 경우는 이미 션트 수술을 한 경우에 신체 발달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션트를 치료 중에 제가 제거하러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은 성장 발육이 어느 정도 되고 쉽게 말하면 독립 보행이 가능한 이후에 신체 발달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션트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10세 애이기 때문에 션트를 제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션트 어릴 때 수두증으로 션트 수술을 받았지만 역시 원인 치료가 안 되면서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던 애기고요. 아이죠. 아이고 치료를 하고 션트 자체를 제거하고 션트 제거 후에도 어떠한 악화 증상이 없었다는 케이스예요. 자, 수두증 치료 사례 두 번째인데요. 자, 생후 4개월 때 입원한 애예요. 자, 이게 단면도인데 여기 지금 까만 게 물이에요. 뇌 앞쪽에 물이 되게 많이 찼고요. 여기 이제 뇌실 쪽에 물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 있어요. 사진 선명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증상인데요. 출산 시에 부신 낭종,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불아에 물이 차 있었어요. 그리고 신장 쪽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물 대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기가요. 그래서 허약한 상태에서 인체 전체에 물의 소통이 잘 안 됐던, 그러니까 혈류에 문제가 있었고, 또 물 아래 물이 차고 머리에 물이 찼는데 앞쪽에 물이 많이 찼기 때문에 흡수에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흐름 장애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빨리 배출을 못 시켜주고 전체적인 뇌척수 자체의 흐름뿐만 아니라 인체 조직액 자체의 흐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 아래도 물이 차 있었고 신장 쪽에도 문제가 생겼던 애예요. 생후 3개월 때 수두증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이제 난청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도 있었고, 자, 조기 유압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 자체가 빨리 다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뼈 자체의 생성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허약한 상태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증상들이에요. 2014년도 10월 생후 3개월 때 이제 저희 한의원이 와서 정유한약이라는 게 아주 맑고 투명한 한약이에요. 그래서 일반 한약을 한 번 더 걸러서 정유를 시켜서 투명한 물처럼 만들어서 아기들을 복용하게 하거든요. 정유한약 치료를 했고요. 치료 3개월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약물 치료하고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앞부분에 보면 이만큼 물이 앞부분에 끊겨 있는데 여기 보면 물이 요 앞쪽에 요만큼 많이 죽은 걸 볼 수 있어요. 이쪽 조직은 특히 어떤 뇌 조직이 많이 복원을 한 상태인 걸 알 수 있어요. 3개월 때의 사진인데 치료 3개월 후에도 앞부분에 물이 많이 제거된 걸 볼 수 있어요. 또 머리 크기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또 부신 낭종, 그러니까 불아에 물이 차고 있는 부분도 외형적으로 제거된 걸 볼 수 있어요. 또 치료 6개월 후에 신경기도 제거했고요. 언어나 인지 발달 자체가 계속 발달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치료 11개월 후에 잡아주면서 있고 언어 지시를 인지하고 유압증 상태도 양호하게 계속 진행이 돼서 치료를 마무리한 환자예요. 치료 마무리하고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일단 치료 3개월 정도 지난 후도 앞부분에 뇌척색이 많이 감소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척내실 쪽 자체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션터 수술하기도 힘든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 치료를 하면 실제로 뇌척수액 자체가 제거가 되고 또 뇌력 자체를 높여주면 뇌 복원이 가능해지거든요. 뇌가 계속 위축되고 쪼그라든 상태를 방치를 하면 뇌 발육이 문제가 생기고 뇌력이 떨어지니까 인지나 발달 쪽에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근데 원인 상태, 허약 상태라든지 타고난 선천적인 허약 상태를 미리 보충을 하고 또 소통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흐름 장애가 있는 부분을 약물로 또 허약을 약물로 보충을 해주니까 뇌축색 자체가 실제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발달이나 인지 쪽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수두증 자체가 션트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분은 자, 머리를 다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지셔서 머리가 깨져 버렸어요. 두개뼈가 깨져서 여기 깨져서 어혈이 출혈이 일어났고요. 여기 뭐 척내실에 물이 좀 차서 수두증이 생긴 분인데 후천적인 성인 수두증이에요.
근데 이분 자체가 머리 깨지고 소두증이 생기고 머리 쪽에 많이 문제가 생길 거다. 이분한테도 션트 수술을 권했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션트 수술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네, 뭐 션트 수술하지 않으면 되게 뭐 많은 증상, 무서운 증상이 일어날 거라고 많이 이야기하셔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내원하실 때 보면 이쪽에 머리가 깨지고 머리 깨진 쪽으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내척수액 자체가 터져 나와서 물이 이만큼 불룩하게 솟아 있고요. 이 뒷부분까지도 머리가 깨져 있기 때문에 뒷부분도 물이 차 있어요. 이게 이만큼 전부 다가 우리 아주 넓게 내척수액이 흘러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약물 치료로 이 뇌척색 자체가 흡수가 되고 조직이 복원이 되느냐 하는 케이스인데요. 치료를 하시고 난 다음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쪽에 부어 있는 모습이 물이 다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뇌척 이쪽에 있는 어혈 반응들 또 지주막에 출혈이 있었던 것도 깨끗하게 없어졌고요. 내부 상태의 물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부 상태도 역시 괜찮아지고 외부 상태도 뇌척 수액 자체가 실제로 약물 치료로 다 제거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터져 나온 이 물 자체는 단순히 피부 부종이 아니고요. 뇌 손상에 의해서 뇌척 수액이 나온 거니까 뇌척 수액 압력 자체가 조절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약물 치료로 뇌척 수액 자체를 충분히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소두증 자체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물론 여기 제가 아직 그 강의 중에 다 못 드린 이야기가 많고요. 또 소두증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제 한의원 홈페이지에 그 소두증 자체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왜 소두증을 하게 됐는지 하는 소두증에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저도 역시 뭐 소두증 자체를 뭐 처음부터 연구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 애가 소두증 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소두증을 연구하게 됐고, 뭐 다행스럽게도 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 또 소두증 자체에 대한 원인 상태에 대한 파악이 가능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갖고 이 소두증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지금 뭐 예전 제가 한 지금 우리 애가 고3이니까 한 7, 8년 전에 그 소두증의 그 서양학교 치료가 션트 수술밖에 없었어요. 우리 애는 션트 수술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션트 수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두증이란 그 증상 자체를 원인 치료를 해서 수술 없이도 치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했고, 실제로 치료를 해봤는데 치료가 잘 됐고요. 치료된 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아기들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원인에 대한 부분이나 수두증의 원인이나 증상 또 치료론에 대해서 제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이 강의에서 제가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혹시 수두증으로 진단 받으셨던 분이 있다면 제가 처음 수두증에 대한 그 의학적인 정보를 봤을 때 인터넷에 거의 수두증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예, 의사들 말만 믿고 그냥 가슴 답답한 시간을 보냈어야 되는데 수두증이 어떤 병이다.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떻게 문제가 됐고 어떤 증상을 유발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으니까 치료에 참고를 하시고요. 단순히 션트 수술로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있다. 또 션트 수술하고 그냥 단순히 재활을 하면 애가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수두증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느냐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의 원인 치료를 해야지만 애기의 전체적인 성장 발달 과정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성인인 경우에는 2차적인 손상 자체가 더 어떤 증상으로 확대되거나 그걸 기반으로 더 몸이 망가지는 증상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든 수두증 환자분들이 쾌유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홈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